서울 부동산 투자의 중심, 이른바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한강변 북측 라인, 그중 서울의 정중앙에 위치한 용산. 부동산 투자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용산 부동산에 관련한 뉴스 한 개 정도는 들어봤을 만큼 한국 부동산에서 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내년에 용산구 신사옥으로 거처를 옮긴다고 발표해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용산은 왜 이렇게 핫한 걸까요? 우선 서울특별시의 중앙에 위치하는 용산은 위치적으로 완벽합니다. 남산을 뒤로하고 한강을 바라보고 있어 예로부터 풍수 지리적으로 명당으로 꼽히는 배산임수의 요지로 평가되었습니다. 광화문, 여의도, 강남 사이에 위치하여 서울의 주요 산업단지와의 접근성 또한 훌륭합니다. 용산역을 기준으로 좌측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라는 역대급 업무단지로 개발될 부지가 있고 우측으로는 부촌의 상징인 한남동이라는 최고급 주거타운이 위치합니다. 그럼 현 시점에서 용산의 개발 호재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용산민족공원 개발입니다. 서울시는 용산 미군기지가 있었던 자리를 녹지로 채워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도심 속 공원을 대표하는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영국 런던의 하이드파크처럼 말이죠. 이와 관련하여 용산민족공원과 남산공원을 지축을 연결한다는 계획 또한 들려오고 있답니다. 다음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입니다. 옛 철도 차량 기지를 재개발하여 서울의 3대 핵심 국제업무지구를 만들고자 계획했지만 계획이 발표된 2006년도 직후 자본 부족과 토양 오염 등의 여러 논란으로 보류되었다가 현재 오염된 토지 정화 작업을 진행하며 조금씩 구체화 중입니다. 또한 최근 HDC 현대산업개발이 개발을 맡아 주변 착공을 활발하게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산 마스터플랜의 신호탄인 서울역 역세권 개발입니다. 개발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역 12개의 노선을 지하화를 추진하며 국제 컨벤션 센터 및 각종 복합 문화시설을 구축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많은 일자리를 양산하고 주거, 상업 문화 개발을 이끌어 큰 가치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밖에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P 노선 사업 진행, 신분당선 2단계 사업 내년 착공, 노들섬 개발, 이태원 지구 단위 계획 등 추가적인 호재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용산은 엄청난 호재 덩어리 그 자체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 개발이 10년 이상 많은 이슈들을 낳으며 지지부진 더디게 진행되는 것은 왜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의문이 드는데요. 앞서 다루었던 용산 개발의 호재가 진짜 호재인지, 뒤집어질 호재인지, 투자 가치가 있는지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용산 개발 일대기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짚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낙후된 지역이었던 용산은 2001년 서울시의 개발 계획 확정을 기점으로 분위기 전환을 맞았고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의 국제업무지구 계획을 시작으로 서부 이촌동 통합개발과 같은 여러가지 개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용산의 땅값은 10%에 이르는 상승률을 보여주며 용산 로또라는 타이틀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리먼 사태와 2010년 유로존 위기와 같은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닥치며 부동산 시장이 무너져 무려 31조 원의 사업비에 이르던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2013년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중단되며 서부 이촌동 재개발까지 피해를 입으며 용산 부동산은 급격히 수축되었습니다. 이러한 금융위기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는 여러 정책을 내놓으며 부동산의 부흥을 도왔는데요. 초유노 믹스, 부동산 3법 등 부동산 완화 정책을 시작으로 용산 미군 부지를 이용한 생태공원 조성 계획, 아파트 5단지 통합 리모델링 추진, 한남 뉴타운 개발 및 국제업무지구 재진행, 서울역 북부 개발, 용산역 지하화 같은 개발 호재들이 쏟아냈습니다. 더불어 박원순 시장의 여의도 용산 마스터플랜 계획 발언으로 용산 부동산 시장은 엄청난 집값 상승 물살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호재들은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용산 투자로 하여금 일확천금의 꿈을 심어주며 엄청난 부동산 거품 형성을 이끌게 되었죠. 정부는 이렇게 과열된 집값 시장을 잠재우기 이르렀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을 통해 양도세 중과 및 장특공제 배제로 다주택 투기 세력을 규제하고 투기 과열 지구내 조합원 지위 양도 및 전매 재당첨을 제한했습니다. 또한 2018년 1월 1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부활시켜 조합원들의 투기성 재개발 재건축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2018년 용산을 비롯한 서울 전역의 비정상적인 매수 심리로 인해 거래율과 집값은 더욱 급등하고 상승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혼돈의 상황 속에서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강력하게 규제하기 위해 9.13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9.13 부동산 대책은 어떤 규제일까요? 위 세부 조항들을 통해 투기 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실현하고자 하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인데요. 즉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부동산은 전반적으로 침체되었고 이어지는 용산 미군기지 공원화 사업의 환공오염 평가 문제 및 용산 국제업무 계획의 부지 소유권 문제 등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 8월 최종적으로 집값 상승 급등을 불러온 여의도 용산 마스터플랜이 정부의 투기 제한 정책의 여파로 잠정 보류를 선언하면서 용산 재개발은 완전한 침체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개발이 전면 올스톱된 이후 용산은 현재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요? 현재 용산 재개발은 조금씩 꿈틀거리는 중입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마스터플랜보다 더 세부적인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며 HDC 현대산업개발이 밝힌 계획에 따르면 용산역 정면공원 지하공원과 용산병원 부지 개발 등 용산을 타운 비즈니스로 개발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용산 재개발을 진행하려는 밑작업들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용산 개발 10년을 돌아보면 주거 목적이 아닌 재개발을 노린 투기의 장으로 변모하며 필요 이상의 집값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용산은 지금 재개발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서울시는 세부적으로는 계획을 수립, 조정하며 진행 중이지만 막상 개발 움직임이 본격화되려고 하면 공공기 여분의 재협상과 같은 조정을 필요로 하는 안건으로 이의를 제기하곤 합니다. 집값 상승의 나비 효과가 걱정됐기 때문 아닐까요? 앞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인 용산 개발을 진행해야 한다는 건 변함없지만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것 또한 노력해야 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더 조심스럽게 용산 개발을 조금씩 구체화시킬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렇게 알아본 용산 부동산의 다이나믹한 흐름, 여러분은 용산 부동산 투자가 가치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용산 또한 부동산의 기본 원칙을 염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책과 시점에 따라 개발 타이밍, 포함 지역 등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투자 호재보다는 교통, 인프라, 학군 같은 상식적 기본 옵션을 지키자는 것, 그리고 지금 같은 부동산 포화 상태에서는 가장 빠르게 정보를 수집하고 계속 배우는 사람만이 부동산 투자에 있어 실패하지 않는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고 부동산 흐름을 잡고 있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용산이 금싸라기 땅이라는 것은 분명하나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재개발이 무조건적으로 투자 성공과는 직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부동산의 기본 원칙을 생각하며 투자해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용산 부동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신용산 시대가 오길 기대해봅니다.